네,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영스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자리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그 주말과 연휴 지나면서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뉴스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지금 크림 대교라고 그러죠? 크림 반도랑 네.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크림 대교를 크림 대교가 이제 폭파가 됐는데, 우크라이나가 또 자기네가 안 했다고 또 발뺌도 하지 않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결국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복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전쟁이 좀 요즘에 또 다시 격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난 일요일에 CNN하고 영국 가디언지가 그렇게 그 크림 대교 폭파를 이렇게 전하면서 이게 그 푸틴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으로 아마 여겨질 거다. 그래서 푸틴이 더욱 발끈할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푸틴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현지 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 그것도 더군다나 월요일 날 그 러시아어 때 네. 그야말로 무차별 그 네.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네가 네. 보복을 한 거라고 시인을 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짓을 또 하면은 더 가혹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 사람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로이터는 이번 공격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가장 큰 규모라고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집계한 걸 보면은 한 미사일이 한 75발 정도, 그다음에 이란 그 무인기도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수도를 포함해서 뭐 제2도시에서 한 10여 개 도시에 동시에 그 미사일 공격을 가한 걸로 돼 있고 뭐 인명피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이전보다 더 격화됐다. 더 뭐. 네, 그래서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 그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뭐 우리 또 삼성전자가 그 키우에 네. 입주해 있는 빌딩이 있는데 처음에 뉴욕 타임즈는 그 빌딩이 그 공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확인한 게 그 빌딩에서 150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그 충격 때문에 자기네가 입주해 있는 빌딩의 그 유리창이 좀 부서졌다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크림 대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크림반도하고 러시아를 잇는 한 19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뭐 40억 달러인가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푸틴이 아주 보란 듯이 건설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계속 그 보안 체크를 했는데 그 보안 체크가 구멍이 뚫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마 더 그런 걸 더 강하게 견제하려고 아마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게 대교가 부서졌으니까 다시 또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네, 걸리고. 지금 복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급로도 되고 네. 해서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핵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 크렘린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서방 쪽에서 자꾸 그 핵 전쟁 위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최근 몇 주 서방이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해서 거론하는 모양인데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좀 선을 놓았는데 기억하시지만 지난달 21일이죠. 푸틴이 그 전격적으로 부분 동원령 내리면서 네네. 러시아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거 핵전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하네요. 네. 러시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EU뿐 아니라 그러면 뭐 젤렌스키나 뭐 미국에서도 반응이 뭐 격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나요? 일단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뭐 예상대로 뭐 네. 이건 뭐 도저히 용납 못한다. 뭐 계속 지원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계속 비용을 치르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번에 이제 미사일 공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첨단 그 방공 미사일망 그러니까 방공망을 네.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유럽연합은 이건 뭐 21세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독일 매체 보도를 보면요, 유럽연합이 지금 아마 곧 외무장관 회담에서 결정을 한 모양인데
폴란드, 우크라이나군을 그 유럽 연합 회원국들이 데려다가 한 많게는 한 4만 5천 명 정도 훈련을 시킬 모양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걸 조금 자제해 왔는데, 그 다음에 군사 지원도 지금까지 중개한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 정도인데 5배까지 최대 늘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그 러시아의 공격은 반격은 그 민간인들이 많이 사상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뭐 외신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키이우 중심가를 이렇게 때린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월요일 날 그 아침 한 8시경, 그러니까 네. 이제 러시아와 네. 출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피해자는 키이우에서 한 10명 정도가 확인이 되고 물론 이제 늘어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민간인 지역을 그냥 무차별 공격한 거는 거의 처음이다 하는 식의 분석입니다. 아,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사실 정말 이게 뭐랄까요? 그 막다른 골목으로 점점 치닫는 느낌을 사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런 게 어떤 그 아까 마크롱 대통령이 전쟁의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네. 있다는 그게 참 걱정인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제 아침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도 그 대통령 앞에 있는 광장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셀카로다가 이렇게 연설을 녹음을 했는데 한 1분 한 30초 정도 했는데,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상대한다. 이건 뭐 테러라는 표현은 푸틴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를 비롯해서 12곳이 공격받았다. 절대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만 그렇게 뭉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쟁 초기에 그 젤렌스키하고 그 측근들이 키우를 이미 빠져나갔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예, 얘기 본인이 있었죠. 네네. 그 특유의 그 카키색 네네. 그 티셔츠 차림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런 그 소문을 잠재웠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해서 좀 항전 의지를 더 높이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지금 양쪽 기사가 전부 전쟁을 뭐 전혀 덮으려는 그런 기색이 예. 없습니다. 저도 그 외신 그 TV 보니까요. 어디였지? 기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미사일 휙 날아가는 소리 BBC. 나니까 BBC였군요. 예. BBC가 휙 날아가는 소리 나고 쾅 하니까 기자가 갑자기 이제 후다닥 나가고 방송 중단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던데. 사실 근데 이 와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핵전쟁 위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핵전쟁이 나면은 진짜 그 요한계시록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파장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난 목요일이죠. 민주당 상원 그 선거위원회 리셉션에서 연설을 하면서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직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미국이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판단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또 진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된 게 없고 미국의 그 핵전쟁 대비 태세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에도 쭉 비슷하게 얘기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 거다. 저번에 푸틴이 얘기하니까 반발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기자들이 자꾸 네. 진짜 괜찮냐 그랬더니 네. 야 괜찮다 걱정하지 네. 마라 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참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좀 경고성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그 핵을 쓸 수 있는 이 당사자도 계속 이제 좀 의식을 하고 그러진 않을까 싶긴 글쎄, 뭐 합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보면 푸틴이나 네. 바이든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탁 그냥 함부로 하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그것도 지금. 그런 문제도 있죠. 참 뭐, 불안감은 굉장히 너무 커지고. 대통령들이 그런 거 말을 하는 예. 거는 그 수사 그 토시 하나 자체도 상당히 네. 의미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마크롱 대통령이 그 지난 금요일에 그 프라하에서 유럽연합 정상회담 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를 언급할 때는 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총리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는 러시아가 이 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우회적으로 좀 바이든을 좀 이렇게 툭 건드린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이 전쟁 중에 이렇게 좀 협상의 가능성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참 묘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요. 지금 이번 주에 지난 일요일에 백악관 쪽에서 네. 협상 가능성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조금 전에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툭 쳤는데 일단 좌우전 그런 좀 중재 노력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 얘기가 이번 주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제 푸틴하고 에르도안이 모두 두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회동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만나서 이 서방과 협상하는 방안, 지금 이제 투르키예가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네, 해왔거든요. 네. 그 방안을 논의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돌려서. 그러면서 그래도 크렘린 대변인은 아직까지 서방에서 협상하자는 그런 조짐은 없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하고 만나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네. 슬그머니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결국은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나 그럼요. 미국이나 완전한 승리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해야 예. 되는데 이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기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중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재자 역할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랍에미리트 군주도 오늘 네. 러시아에서 푸틴을 만나는 걸로 그렇게 네.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이게 이제 네. 푸틴의 고향인데 네. 여기서 만난다고 양쪽이 확인을 했는데 크렘린궁 쪽에서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두바이의 고위 인사가 트위터에 아랍에미리트 군주가 전쟁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네. 하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푸틴이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만나서 자포리자 원전 안전지대 설치 네. 문제도 논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해도 뭔가 좀 이렇게 이 대화의 물꼬는 계속 끊이지 않는 거는 그나마 다행스럽지 예. 싶기는 합니다. 협상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 프란체스- 치다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일요일에 바티칸에서 시성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1962년, 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회고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쿠바 위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 때군요. 그렇죠. 네. 당시 네. 세계를 위협한 핵전쟁 위험, 역사를 절대 잊지 말라. 왜 역사에서 배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 그때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지만 결국 세계가 평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 다시 그러자 하는 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네. 예, 참 그때처럼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꼭 그런 일이 근시일 내에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도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루브라 같은 경우에도 전쟁 초기에는 끄떡없다, 괜찮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루브라 가치도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런 뉴스도 있었죠. 러시아 증시도 갑자기 굉장히 네. 곤두박질 치고. 네. 로이터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런 걸 정리를 했는데요. 러시아 금융시장도 네.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루브라 가치가 3개월 정도 사이에 처음으로 달러당 63루블 밑으로 내려간 걸로 그렇게 네.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한 10시쯤 달러당 62.88 네. 루블. 그러니까 7월 7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63 밑으로 내려갔고 네. 이게 이제 전 거래일보다 한 3% 이상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유로하고 위안에 대해서도 높게는 한 2.8% 정도 가치가 빠진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모스크바 증시도 많이 내려갔네요. 루브라 기반 MOEX 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기반 RTS 지수 모두 떨어졌는데 달러 RTS 지수 같은 경우는 한 4.8% 하락해서 지난 한 4월 중순 이후 아주 바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분석은 러시아의 가스프롬 같은 가스 회사하고 석유 대기업들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루브라 가치도 그렇고 러시아 증시도 당분간은 계속 빠질 거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푸틴이 이런 걸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증시가 러시아 증시가 한 2,000 정도 있었는데 지금 1,045인가 그러니까 1,045. 폭락이 다른 데보다 네, 더 네. 많이 빠졌고요. 기자님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러시아가 결코 이 전쟁에서
그 행복한 그런 예.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 참, 예. 그런 측면에서도 빨리 이게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서방 국가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서로 전쟁을 중단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니즈가 있는데요, 분명히. 예. 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로워지는 건데. 예. 참 이제 좀 좋은 결단이 양측에서 빨리 좀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좀 이런 부분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그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수출 네. 그 관련해서 통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많았죠. 그 자국 기업들 위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오프쇼어를 하다가 이제 정반대의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사실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좀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좀 사실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고 네. 그동안에 계속 그 인플레 퇴치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그동안에 마찰이 동면하고 많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난 몇십 년간 그 자유무역 질서를 자기들이 주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는 산업무역 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많은 게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가 본격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들 입장을 지난 금요일에 그 루즈벤트 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공격적인 시장 자유화하고 관세 인하 때문에 미국 경제 일부가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의 집중이라든가 공급망 취약함, 그다음에 제조업 해외 이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이제 들여오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지역 사회가 붕괴되는 것 같은 상당한 비용을 우리가 치렀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 중국의 어떤 그 불투명한 국가주도 산업 체제 때문에 이런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걸 도저히 우리가 묵과하지 못해서 지금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을 돌이켜 보면 그 트럼프 때 좀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예, 않죠. 예. 보니까 오바마 때부터도 뭐 그런가요? 오바마 때도 그러니까 네네. 미국이 무슨 공화당 뭐 민주당 행정부 차이가 아니고 예.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아. 트럼프 때 이게 더 불거지고 불거지고 예, 바이든이 와서는 더 아. 구체화되는 그런 그렇네요. 예, 저는 그렇게. 그 이제 트럼프 때 시작한 거를 바이든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뿌리가 예, 오바마 때부터 그런 걸 다 네. 기초를 따서 했다는 그런 분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미국의 내부적인 정치보다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오래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타이 무역 대표가 그 선진국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다는 지적이 있는데 네.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절대 그게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또 거듭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국이 뭐 시장 개방, 자율화, 효율성을 버린 게 아니다. 네. 기존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모든 나라가 뭐 같이 이렇게 가는 걸 원한다고 네.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길요. 요게 이제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시작한 그 무역기술협의회 TTC 네. 이게 참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이걸 통해서 그 상호 경쟁력도 혁신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을 그 어떤 담보하는데 중요하다면서 덧붙이기를 노동 환경 기후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 네. 늘 얘기를 하죠. 그 노동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중국의 그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응한다 하면서 이런 접근을 아시아에도 적용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 5월 출범시킨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또 딱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사실 좋은 얘기들이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랄까요 오피셜하게 예.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예, 중국하고 관계가 점점 나빠지니까. 예. 선생님이 학생들이 막 떠들고 하면 아 조용해요 하면서 이렇게 아주 학생 여러분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이건 매질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이제 뭐 어쩌고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니까 잠자코 따라와. 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 저희가 오랜만에 이 얘기도 한번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단어 저희 이제 굉장히 많이 잊혀졌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지금 확실히 뭐 올해 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또 언제 입에 올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얘기를 또 올 겨울이나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더 위험한 변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는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뭐
유럽도 보니까 가장 지난주 집계가 또 조금 그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하위 변이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모양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BA4의 하위 변인 BA4, 6 이런 게 또 자꾸 또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BA5가 전체 감염자의 한 79% 이상이라서 단연 우세종인데 일부 주의 경우는 이 BA4, 6가 한 20% 신규 확진자의 한 20%까지 네. 차지한 걸로 추진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BA4보다 그 면역 회피력이라든가 감염력이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파우치 소장도 이게 지금 올 겨울에 더 감염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가 나와도 자기는 놀라지 않겠다 하면서 그래서 특히 그 개량 백신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네. 이제 오늘부터인가 이제 네.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 개량 백신 이거를 접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스터샷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나오는 백신들을 좀 맞을 예, 필요가 그 계량 있다. 백신이 나왔는데 그 다른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그 사전 예약이 별로 많지 않다. 네. 예. 사실 저도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즉각했는데 네. 저도 뭐 오늘 내일 미루지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했는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해야겠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예약하면 바로 예약하면 바로 되고요. 예약할 때 뭐 조그만 얘기지만 그 백신 4번째 안 맞으신 분들은 백신 4번째 맞는 게 있고 요 계량 백신 맞는 게 네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예, 4차를 하시면 옛날 거 맞는 거고요. 이쪽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4차까지 다 맞은 지금 다음에 이제 계량 아니요, 백신을 3차를 맞은 사람도 예. 4차를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예전에 백신을 맞는 것이고, 요번에 새로 나온 백신을 맞을 사람은 따로 이게 칸이 달라요. 그래서 새 거를 맞으셔야 됩니다. 아니 김 대표님은 제가 뵙기에 저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신 것 대상자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구나. 만 60세 이상 유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거 예. 신청하시면 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상이 참 험난합니다. 참 험난한데 네. 그래도 하늘도 맑고 뭐 요새 또 이제 낙엽이 많이 이제 했지만 그래도 참 계절도 좋고 예, 날씨 너무 좋죠. 예.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출구 전략 부분 같은 거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주 협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러시아 계속되고 미국 있고 사이에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그런 식의 최소한의 연계는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막 어둡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뉴스만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예. 네. 요즘은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참 날씨도 추운데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11월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전후로 뭔가 좀 좋은 뉴스가 예, 나왔으면 뭔가 하고 항상 전환점이 하나 바라봤는데요.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그렇게 하나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국제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